우리가 경남교과서연구소 대표님이시고 저희의 또 열렬한 또 기도 보좌시고 또 어떤 또 한 단체의 또 정말 멋진 동반자 되시고 오늘 멋지게 강의해 주신 우리 아이가 보는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이게 교과서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해주신 백정혜 대표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가 뭔지 꽉 차고도 넘칠 우리 이 교실이 살짝 이렇게 빈 곳이 있지만 오신 여러분들이 사명감 갖고 오셨다고 제가 믿고 또 저도 사명감 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아주 귀한 분들이 계세요. 저 입장에서 귀한 분들, 우리 같이 수고하셨던 교과서 연구하셨던 우리 팀들도 어려운 시간 또 내주셔서 오셨고 또 제가 한 분 또 부탁을 드렸었어요. 우리 김해에서 내과를 경영하시는 김해 중앙교회 집사님이신데 예, 좀 오셔서 또 한번 보시고 소감도 좀 들려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경남에 보건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제가 마치고 다 하도록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비크리스찬 계십니까? 다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힘내서 더욱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도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경남 교과서 연구소 백정혜 소장입니다. 어떻게 제가 소장까지 되었습니다. 예. 그 작년 한 해 우리가 교과서를 연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은 제게 참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충분히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금방 여기 있었던 거 어디 갔어요? 자,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과 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예, 질문에도 대답해 주시고 적극적이신 분들에게는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2018년 12월 달에 연말 정도 돼서 그 국회에서 그 교과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자유당에서 그 바른미래당에서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교과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알았고 심각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녀들을 다 성장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빨리 연구해라. 연구해서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깨우고 그래서 바른 교과서가 나오고 다음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예, 이 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이렇게 동력해 주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예, 지난 여름 뜨겁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과서를 해부하다. 예, 한번 해부해 볼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 어느 정도인지, 예,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교과서는 여러분들만 보지 절대 가방에 담아서 집에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과서 구경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학교에서 교과서 받고, 예, 한 학년이 맞춰지면 학교에서 단체로 다 수거해서 단체로 버리더만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올 일이 절대 없죠. 없으니 못 봤죠. 못 봤으니 이 지경까지 왔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과서를 해부하다. 어떤 교과서인가? 일단은 지금 제가 맡은 영역은 성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 성교육에 관한 교과목은 복음, 그 다음에 기술가정, 그리고 중학교는 도덕, 고등학교는 생활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80여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인지를 저희들이
영역별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먼저 교과서를 여러분 우리는 다 공부할 때 하나로 배웠습니다. 뭘로 배웠습니까? 국정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서가 세 종류입니다.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가 있고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국정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가 저작합니다. 선택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국정도서는 국가가 발행하고요. 그리고 심의해서 발행을 하고 장관이 인정을 하고, 검정도서는 출판사가 저작자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고, 그리고 그 출판을 하면서 검증을 받아서 학교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도서도 출판사가 저작자들을 모아서 발행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인정은 누가 하느냐? 인정도서는 시도위원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하면 그 교과서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보면요. 국정은 주로 초등학교는 다 국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은 초등학교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중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요 과목들은 다 검정이고, 그 나머지 뭐 예능계라든지 또 제2의 어떤 필요한 교재들은 인정도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지고 가르쳐지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2020년도, 21년도부터는 그 초등학생도 국정을 쓰지 않겠다. 검인정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국정을 쓰는 것도 위험하지만 검인정을 쓴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자에 따라서 색깔이 또는 그 어떤 농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서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의 문제점. 연구한 교과서가 초등은 보건, 중학교 보건, 기술과정, 도덕, 고등학교는 보건, 기술과정, 생활과 윤리. 다시 한 번 더 이 과목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가 세 종류다 보니까 도서가 세 종류다 보니 출판사도 많습니다. 초등의 보건은 국정이니까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은 도덕 일종이고요. 그 다음 중등은 국정이 아니고 다 검인정이기 때문에 보건은 5종, 도덕은 9종, 기술과정은 12종이나 됩니다. 고등학교는 보건이 3종이고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5종이고 기술과정도 12종이고, 그럼 출판사가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서 학교의 담당 교사가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교과서를 쓸 건지를 채택을 하는데, 그러나 주로 주도권은 누가 가지겠습니까? 교과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건의를 하면 그게 더 이제 많이 비중을 그쪽으로 두시죠. 그래서 교과서는 선택되어지고 채택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찾게 되었고 이렇게 정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을 제가 앞에는 개론적으로 어떤 것을 살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성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두 가지로 나누면 성에 대한 용어 정리와 그 다음에 성평등, 양성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급진적인 성교육으로 조기 성애화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자극적인 남녀의 성기 그림과 성관계 묘사 등 피임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뭘까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내가 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뭐 영어를 잘할 수도 있다. 그건 내 마음이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건 내가 결정한다. 그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럼 주관식으로 던지겠습니다. 그거 아닌가 안다. 우리 교과서 팀은 빼고요. 대답을 해주실 분 계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배웠으니까 알겠네. 뭐지?
그 시간은 너무도 아닌 것을 가르쳐줘서 그냥 눈을 내리깔고 귀를 닫고 안 봤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혹시 대답하실 분 계세요? 네, 선물이 날아갔습니다. 자, 성적 자기결정이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입니다. 성적 자기결정은 내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 내게 있다. 내가 주체자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도 터치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피임법을 열심히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냐? 학생들이 뭔 피임할 일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임법 교육으로 생명경시 현상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성윤리 훼손이 되어져서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교과서였더라는 겁니다. 자, 6번째는요. 성매개 감염. 왜 이렇게 어렵게 학술적 용어로 쓴지 몰라요. 그냥 성병. 우리 이러면 너무 쉽죠? 예, 성병입니다. 성병에 대하여서 특별히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자위 그리고 엄난문 관련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은 아름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예,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은 잘 다루면 정말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고귀한데 잘못 다루면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접하여야 될 그 시기에 교과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이 무엇인가? 예. 제2에 제가 또 아바타가 한 사람이 있어서. 성이 무엇인가? 성은 무엇일까요? 집 짓는 성? 김씨, 박씨, 이씨? 성? 무슨 성일까요? 이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자, 성을 우리는 처음에 뭘로 알고 있었냐면 성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뭘로 알았습니까? 섹스 하나로 알았습니다. 이 섹스라는 건 명사도 쓰고 동사도 썼습니다. 그래서 섹스라는 것은 성교 또는 명사로는 남녀의 성별을 말할 때도 섹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한다 할 때도 그냥 섹스다. 우리는 다 같은 범주에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문장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은 무엇인가? 섹스가 있고 젠더가 있고 섹슈얼리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서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을까? 자, 성은, 섹스는 태생적인 남녀입니다. 예,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남녀 성별이죠. 예, 그리고 성행위를 말할 때도 섹스라는 단어는 씁니다. 그리고 젠더가 있습니다. 이 젠더는 성별을 섹스를 쓸 때 남녀를 구분할 때도 썼고 성관계 한다라고 어떤 말을 표현할 때도 썼고 성행위를 지칭할 때도 썼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냥 남녀 성별만 구분짓기 위해서 썼던 게 젠더였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서 지금은 이게 후천적 성, 사회적인 성 이래 됐는데, 자, 후천적인 성이 뭐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는 성입니다. 이게 젠더입니다. 저 여자죠? 뭘로 보나 여러분 여자죠? 근데 제가 여자 싫어. 나 남자 하고 싶어. 그래서 머리 짧게 깎고 화장 다 지우고 남자처럼 내가 다니면 이거 난 남자인 거예요. 이게 젠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젠더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시죠?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또요 트랜스젠더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 젠더는 50여 가지, 현재로 지정된 게 50여 가지입니다. 그러면 남녀라면 딱 구분이 되는데 50여 가지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안 해요. 뭐지? 게이, 레즈비언 이것도 아니에요. 폴리아모리? 아니면 바이젠더? 너무 막 맞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랍니까? 맞습니까?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낌없이 팔을 들어주세요.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네. 예. 아니라는 사람. 알고 있으면, 네. 알고 계세요? 안 들으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예전엔 우리가 트랜스젠더라면 성전환자들을 트랜스젠더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내가 여자인데 내 남자야! 이러면서 호르몬 주사 맞고 가슴 좀 나오게 하고, 아니지, 가슴 없애고 약간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것으로 나를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게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면 성전환을 했다. 그건 뭐냐?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해요. 용어가 달라졌어요, 이제. 옛날에 우리는 하나로 썼어요. 그죠? 트랜스젠더 하면 성전환 수술자라 했죠. 이제는 용어도 자꾸만 변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라는 용어 자체는요, 불정확성 있죠. 불정확성.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들어질지 몰라요. 원래 뉴욕에서 처음에 젠더를 제정을 할 때는 젠더성이 31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50여 가지거든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또 거기서 또 더 붙여요. 앞으로 얼마나 생길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성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서 너의 성전체성은 이 50여 가지 중에 골라 하나. 이건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라. 너의 성적 결정권 너가 이겼다. 너가 원하는 대로 골라라. 이건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섹슈얼리티. 이 섹슈얼리티는요. 자, 성은 남녀성이었죠. 남녀를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젠더는요. 거기서 50여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그럼 젠더 안에는 이성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붙었죠. 그 다음 섹슈얼리티는요. 이 젠더에다 또 더 붙었어요. 뭐까지 붙었냐면 사회 간섭과 제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 규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규제, 제정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지금은 교과서가 뭐라냐? 성은 뭐냐? 섹슈얼리티다. 왜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놨을까요? 느낌 오십니까? 범위를 왜 확장시켜 놨을까요?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예. 그 성에 대하여서 뭔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따 좀 보겠고요. 자, 그러면 진짜 성의 정의는 뭔가? 자, 성은요, 한자어로 마음심하고 날생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생긴 게 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마음과 그리고 이 육체, 몸, 바디,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전체적인 인간을 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는 굉장히 지금 왜곡되게 이해하죠. 성 이러면 섹스 바로 행위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내면적인 것들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은 뭐가 아니다? 다 같이요. 성은 다시요. 성은 저도 아직 아침 점심도 못 먹고 쫓아왔는데 저보다 힘 더 내주셔야지. 여러분 저보다 수가 많은데 성은 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깨우는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성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성품 교육이고 인성 교육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기준인데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 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 많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침침하게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제 말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들어가 봅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서 펼친 제작된 도덕입니다. 중학교 도덕 금성 출판사는 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십니까?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서 젠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보이시죠?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보이죠? 예. 이 중학교 교과서, 도덕에 그렇고요. 기술 과정에도 볼게요.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섹스, 그 다음에 젠더. 여기는 섹슈얼리티 설명을 안 해놨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요. 보이십니까?
섹스, 젠더, 그 다음 섹슈얼리티. 모든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섹스, 젠더, 여기 밑에를 포함해서 섹슈얼리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섹슈얼리티가 전부 다를 다 통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 안에서 보면 이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중등 보건 교과서하고 덜샘 교과서, 덜샘 출판, YBM 출판, 보건 교과서인데 이 두 출판사에는 공통적으로 양성성 엔드로지니를 탑재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소합니다. 지금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뭐 젠더며 섹슈얼리티도 생소할 수 있는데 교과서의 양성성 이거를 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이건 다 무슨 말이냐면은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자주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또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스어로 엔드로라는 여성과 진이라는 엔드로라는 남성과 진이라는 여성을 합쳐서 한 합성어인데요. 이게 뭐냐? 그 자웅동체라 해서 몸 하나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있을 때 세 종류의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한 몸 안에 남성, 여성 같이 있는 성, 제3의 성이 있었다. 이게 안드로진입니다. 엔드로진이.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플라톤이 쓴 향연에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기원을 거기서 끌어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양성상인가 봐. 뭐 우리 안에 그냥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여성적인 기질이 있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용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용어 전술. 섞어버려요. 섞어버리면 진짜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도 진짜 용어 정리 잘해야 되겠다. 이게 기준이 선명해야 그 다음에 다른 용어가 들어와도 분별을 해낼 수 있겠고 의심을 할 수 있겠고 찾아볼 수 있겠고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왔고 동성애자들의 기원을 근거로 삼는다 했습니다. 이 안드로지니가 그 안의 내용에 플라톤의 저서 향연 안에 들어있는 희극 작가가 했던 말을 빌어온 겁니다. 이 책을 보면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년 남성과 소년 애인의 사랑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시 그리스에서는 좀 있다 하는 고위층 사람들은 그 미소년들을 데리고 동성애를 한 것이 그 역사 기록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아이들과 동성애도 즐기면서 또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어떤 이런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책 안에서는 군대도 우리 지금 현재 군형법 92조 6항 이거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도 동성연인으로 편성하면 천하무적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플라톤이 쓴 향연. 뭐라고요? 플라톤이 쓴 향연. 이걸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고등학교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나오죠. 보이시죠? 섹슈얼리티, 섹스, 젠더 다 동일합니다. 어느 교과서 없이 다 동일합니다. 자, 고등학교 보건교과서 덜샘 걸 봤더니 이 책은 이제 드디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은 섹슈얼리티다 이렇게 설명해놓고 맨 밑에 가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적 지향.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놓고 성적 지향을 슬쩍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성적 지향에는 뭐가 들어간다? 동성애자 들어가고 양성애, 이성애, 범성애, 무성애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50여 가지 성이 다 들어가죠. 이거를 제3의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슬쩍 넣어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은 섹슈얼리티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왜 학교는 이렇게 부지런히 젠더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앞에 그렇게 열심히 성에 대하여서 섹슈얼리티라고 말해놓고는 성적 소수자를 여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좀 불쌍하다, 약하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요. 자, 특별히 여기 국가인권위는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여기서 동성애자들의 헌혈 안 받는 것도 문제, 그리고 헌혈 받기 전에 문진 검사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질병에 유발되니까 군대를 입대를 못하게 한다. 이것도 불평등이다. 이러면서 계속하여서 군대 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자, 성적 지향은 뭐냐?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 내가 남자다 여자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가? 남성인가? 내가 여자인데 여자한테 끌리는가? 동성에 끌리는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끌리는가? 수십 가지의 성에 끌리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성소수자라 합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이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것은 표준국어 사전에도 없는 신종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요, 다 표준 한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말들을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언어가 정립이 되어 있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이런 논란이 많은 언어를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도 보면요, 은근슬쩍 다른 실례를 듭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프랑스의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을 했고 합법화하고 나서 그리고 자녀를 입양했다. 입양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평등권을 향해서 외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주고 또 그 자들은 자녀 생산을 못하는데 입양을 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는 평등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국민으로 하여금 평등권을 주는 그런 좋은 제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글을 실어난 거예요. 이거를 학교 교과서에. 자, 그 뉴스가 SBS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싣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학교는 지금 무슨 교육을 하고 있다? 젠더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동성애가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나쁩니다. 자, 나쁘다. 나쁘다. 동성애 나쁘다. 손 안 들면 안 나쁘답니다.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은 동성애 괜찮다. 왜 저것끼리 좋다 하는데 가만히 놔두지. 뭘 그리 뜯어말리려고 난리를 치고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을 피켓 들고 나와서 길거리 추부나 더부나 고함질러 쌓고 왜 그러냐고. 왜? 동성애가 왜 나빠요?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그냥 좋아하고 여자를 여자 좋아하면 친구 사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동성애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성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겁니다. 영리로, 사람의 몸을 영리로 쓰기 때문이지요.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이 가능합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걸 억지로 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지금 감당이 안 될 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성애는요. 이성애는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애입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이거는 기준이고 기본이고 원리입니다. 이 이성애도 성관계에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만 동성애도 인권이다. 동성애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문제이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으신데 교회 안에도 이미 이것에 대하여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땠어? 저거가 좋다는데 내가 뭐 돈 대주냐? 내가 집 사주냐? 뭐 하냐? 이런 식이죠. 자, 이것은 신앙이 기독교이든지 아니든지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 국민의 정신 건강과 복음 건강과 그리고 경제를 생각해서도 절대 동성애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 결론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젠더 교육을 시켰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했어요. 남자인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트랜스젠더를 했어요. 여성으로 바꿔갖고 여자 격투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근육 보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근육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경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여자의 머리를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안면골절과 뇌진탕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거를 이미 젠더를 다 인정을 했고 법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면 여성으로 성전환했다, 남성으로 전환했다, 성전환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문제없이 여성 경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31개성을 공포했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벌금을 부과합니다.